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53쪽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게요. 아래에 보면 추로스 가게가 있어요. 푸드트럭이 있는데 지금 추로스를 두 친구가 사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써 있는 정보를 보니까 수제 추로스고요. 이 추로스의 길이가 30.5cm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친구가 추로스를 하나만 샀어요. 자, 하나를 샀는데 내가 이 추로스를 둘로 똑같이 나누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둘로 똑같이 나누어 준다. 우리 이것은 예전에 공부했던 나눗셈과 관련이 있어요. 똑같이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추로스는 몇 센티미터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것이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추로스 하나의 길이가 30.5cm예요. 그런데 이것을 둘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각각 한 친구가 먹을 수 있는 추로스가 몇 센티미터이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숫자는 조금 복잡한 것 같고 단순화해서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추로스가 10cm라고 해볼게요. 10cm짜리 추로스를 샀는데 여자아이가 내가 둘로 똑같이 나누어 줄게 한다면 둘로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10cm라고 했을 때 이걸 둘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면 이거 한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둘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조각 얼마가 될까요? 전체가 10cm일 때 한 조각은 5cm가 되겠죠. 또 한 조각이 5cm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나요? 주어진 10cm를 둘로 똑같이 나눈다. 10 나누기 2는 5cm이기 때문에 한 조각의 길이가 5cm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주어진 추로스의 길이가 30.5cm니까 30.5cm를 둘로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을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따뜻한 봄 햇살이 기분 좋은 요즘, 유난의 가족은 농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아버지는 모종을 심고 수확했던 작물들을 나누어 담으려면 소수의 나눗셈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유나와 함께 농사 준비를 해볼까요? 자, 이번 단원에서 소수의 나눗셈을 살펴볼 텐데요. 자, 모종을 심고 수확했던 작물들을 나누어 담는 이 일과 관련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54, 55쪽에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보면요. 54쪽에 보니까 여기 아마 집인 것 같죠. 자, 집 앞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수확한 작물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무늬가 있고 여기 끝에 싹이 있는 걸 보니까 양파처럼 보이죠. 그리고 양파망처럼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작물도 이제 수확을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담을 때 소수의 나눗셈을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를 보면 55쪽에 여기에 보니까 이미 다 씨를 뿌려놓은 여러 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경운기를 가지고 여러 농사일을 이미 작업을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또 새로운 모종을 더 심고 계십니다. 이 친구가 심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자라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에는 심은 걸 보니까 이거 뭘까요? 이건 지금 당근처럼 보이죠. 자, 당근을 심고 이것이 이제 자라기를 바라면서 물을 주고 계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농사일과 관련해서 작물을 키우고 재배하고 나누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운 내용,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했고요. 또 분수의 곱셈 공부했습니다. 소수의 곱셈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 역시 공부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단원의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몫을 어림해서 소수점의 위치 확인하는 법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따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수학 익힘 35쪽을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35쪽으로 갈게요. 자, 지금 여기는 수학 익힘 35쪽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계산해 보세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인데요. 여러분 4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774 나누기 18. 자, 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세로셈으로 한번 해봅시다. 774 나누기 18을 세로셈으로 바꿔서 자, 77 안에 18이 몇 번 들어가는지 어림을 해보면 되죠. 먼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한 4번 정도. 그러면 8, 4, 32. 그리고 4, 1은 4니까 72가 되겠죠. 그 다음 54. 54 안에 18이 3번 들어갑니다. 8, 3에 24. 2가 올라가고 3, 1은 5 해서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네요. 4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888 나누기 37.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888 안에 37이 몇 번 들어가느냐인데요. 먼저 100의 자리수와 10의 자리 88만 생각을 해볼 때 88 안에 37이 2번 들어가요. 그러면 37 곱하기 2가 74죠. 그러면 74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는 것이 148이 남겠습니다. 148 안에 37이 또 몇 번 들어갈까요? 어림을 해보면 4번 정도. 37 곱하기 4를 하면 7, 4, 28, 2가 올라가고 4, 3, 12에 올라간 2를 더해주면 148이 되겠죠.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몫은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세로셈으로 888 나누기 37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 2번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10분의 9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바꾸기 쉽죠. 이건 0.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분의 13. 자, 이렇게 분모가 5일 때 소수로 나타내면 분모를 10, 100, 1000과 같은 숫자로 바꿔주어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3 이것에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10분의 26이 되죠. 10분의 26을 소수로 나타내면 2.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0.23 같은 경우 소수 둘째 자리까지죠. 그러니까 분모를 100으로 쓰고요. 분자는 그대로 23을 써줍니다. 100분의 23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죠. 따라서 분모는 10, 그리고 분자는 31 이렇게 써줍니다. 혹시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다면 3과 10분의 1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 전에 배웠던 내용 꼭 복습하고 이번 단원 공부 같이 합시다. 3번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세요. 7 곱하기 0.1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7 곱하기 0.1을 7 곱하기 이 0.1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로 쓸 수 있겠죠. 10분의 2에서 계산을 하면 2 자연수 7은 뒤에는 분수의 분자와 곱해주면 되죠. 10분의 14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바꾸라고 하는데 소수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1.4로 써줄 수 있습니다. 4번 소수점 위치를 생각하며 계산해 보세요. 2.38 곱하기 10. 자, 이거 10 곱하고 100 곱하기 1000 곱하고 소수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5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2.38에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입니다. 23.8.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이죠. 238.0이지만 안 써줘도 되죠. 1000일 경우에 1000을 곱해주면 3칸, 하나, 둘, 3칸 움직이고 그 빈자리는 0으로 채우죠. 따라서 2380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우면 꼭 5학년 내용을 복습해야 합니다. 자,
똑같아요. 475 곱하기 0.1을 곱해주면 여기 소수점이 원래 있는데요. 이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47.5. 0.01을 곱해준다. 소수점이 두 칸 이동합니다. 따라서 4.75가 되고요. 0.001의 경우에 하나, 둘, 세 칸 이동합니다. 따라서 0.47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5학년 내용 꼭 복습해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5번 계산해 보세요. 5분의 4 나누기 3. 자, 이건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죠. 5분의 4 나누기 3. 이와 같은 나눗셈,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분자와 자연수 나눗셈이 되도록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여기 3, 여기 3 곱해주면 15분의 12 나누기 3으로 쓸 수 있죠. 12 나누기 3을 계산을 해주면 15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과 4분의 3 나누기 5 똑같아요. 이것을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어야죠. 그럼 4분의 15 그리고 나누기 5인데 이번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5와 5 약분이 되고 3과 1로 따라서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미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소수의 나눗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